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데이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2월을 29일, 뭐 3월, 그러니까 4월, 5월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정보를 추가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사실 하나가 더 필요해요. 제가 여기다가 1월 31일 그 다음에 2월은 28일.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배우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딕셔너리,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태가 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형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만 여러분들 잘 배워두시면 두시면 거의 거기서 비슷한 요소들이 등장해요.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이걸 딕셔너리라 부르지만 자바에서는 이걸 맵이라고 해서 맵 형태를 띈다고 하거든요. 해시 맵이라 해서. 자,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월 29. 제가 4월도 추가를 할게요. 4월 한 30일이죠. 그 다음에 5월도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1, 2, 3월이 있고 2월, 4월, 5월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중첩되지 않고 여기는 지금 1, 2, 3월, 2월이 결국에는 중복이 되고 있죠. 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months and days에다가 업데이트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가 months and days 2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업데이트가 뭐냐면 이 녀석을 합친다, 그런 의미예요. 합친다. 그럼 프린트 해가지고 months and day 요거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잘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도 3개, 밑에도 3개예요. 그러면 간혹가다 강사님 그러면 이 3개가 아예 여기다가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추가가 되는 건 맞는데 중첩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추가지만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그 값이 교체가 됩니다. 값만 교체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2월이 지금 28일이었잖아요. 지금 보면 업데이트 한 뒤에는 29로 지금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간혹가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되겠어요. 쓰라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문법 오류예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만 내가 months and days에다가 months and days 2를 뭐랄까 추가하겠다. 그러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그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months and days 2는 바뀌는 건가요? 데이터 유지됩니다. 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덮어 씌우게 한 요 녀석이 바뀌는 거지 얘는 그냥 원본 데이터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딕셔너리에 담는 거래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죠, 사실.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 담는다 했을 때 어떻게 담았어요? 11, 12, 13, 14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리스트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히 내가 누구의 나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누구의 나이다 라고 명시해주지 않으면 얘가 누구의 나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1이 민수 나이인지 영희가 뭐 철수가 12살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리스트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데이터를 결국에는 묶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파이썬이 뭐 데이터 분야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데이터도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는 숫자만 넣었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건 숫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온대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는 문장도 있을 거고 숫자도 있을 거고 각종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호, 부호나 기호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하나로 긁어와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게 리스트나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하게 되는데 나는 정수만 받겠대요. 어쨌든 또는 뭐랄까 문장만 받겠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긁어오는 게 사실 쉽진 않겠죠. 자바나 그리고 C 언어나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바가 그렇거든요. 자바가 대부분 자바는 특정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를 해요. 정수면 정수, 그 다음에 뭐 문장이면 문장, 논리형이면 논리형. 뭐 그걸 변환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파이썬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 이 데이터 분야에서 강세를 뜨고 있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수만 담았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누구의 나이고 누구의 뭐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일단 긁어올 수 있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무지성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째에다가 이제 15라고 하게 되면 이건 데이터가 바뀌겠죠. 그죠? 자, 출력해보면 이번째 요소가 15로 바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철수나이가 지금 이번째 요소인데 철수나이가 2번인 줄 알았어요. 그죠? 자, 2번인 줄 알고 지금 수정을 했더니 철수나이 잘 바뀌었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2번인 줄 알고 있던 철수의 나이가 에이지스 0번째. 자, 이건 지금 누구 나이를 삭제하는 거죠? 영수 나이를 삭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수 나이 지우게 되면 내가 에이지스 2번째, 즉 철수 나이를 나는 2번째 인덱스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이게 철수 나이가 바뀔까요? 아니요. 지금 철수 나이는 13살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13은 그대로 있죠? 얘가 바뀌었어. 얘가 바뀌었죠. 얘. 민수 나이가 바뀌었죠. 왜 그렇죠? 이거는 데이터, 이 자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 데이터 선언한 만큼 길이가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인덱스 길이가. 그래서 이제 가변 배열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집어넣을 때마다 배열이, 정해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0번째를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0번째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1번째 있던 요 데이터가 요 앞으로 당겨져 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여기로, 그 다음에 요 데이터가 앞으로 당겨져 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존에 0번째, 1번째 있던 데이터가 0번째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있던 데이터가 1번째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수 나이가 2번째로 알고 있었지만 영수가 지금 삭제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가 인덱스가 0번째, 1번째, 2번째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이건 누구 나이 수정한 거예요? 민수 나이를 수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한계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쓰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영수, 그 다음에 영희, 철수, 그 다음에 민수.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딜리트 해가지고 나는 에이지스, 명수 나이 삭제할래. 그럼 영수 나이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와 상관없이 어차피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수정하고 싶다. 누구 나이를? 나는 철수 나이 수정할래. 그럼 철수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프린트 에이지스. 그죠? 철수가 수정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딕셔너리에 담는 거니까 요것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변수명 지을 때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변수명을 A로 짓던 B로 짓던 지금 연습할 때는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가지고 이 녀석들의 역할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지으려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변수명을 계속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 사전도 많이 찾아보고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변수명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명사로 지으세요. 명사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명사로 지어야 된다, 뭐 동사로 지어야 된다, 그런 건 정답은 없지만, 근데 명사로 짓는 게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명사로 지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로 짓는 경우는 함수 같은 경우는 동사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플라이 하다. 그러니까 플라이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플라이 하다. 그러니까 플라이 하다가 아니라 뭐 이름 하다.
나이하다. 그죠?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함수로 만든다 해볼까요? 할 수는 있지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웬만하면 말이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개발자가 주입한 대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쓴다 해가지고 코드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깔끔하지 못합니다. 협업할 때도 불편하고. 자, 그래서 그리고 단수 복수도 확실하게 지어줘야 돼요. 단수 복수도. 그래서 어쨌든 고개 같아 여러분들이 숫자 10개 딱 입력받는다. 그런 거는 그냥 리스트로 하시면 돼요. 근데 누군가의 나이를 저장하는 거는 리스트보다 뭐가 나은 거예요? 딕셔너리가 훨씬 더 낫는 거죠. 그래야 데이터를 관리할 때, 꺼낼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딕셔너리로 데이터를 관리했을 때 좋은 점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원 데이터를 회원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적인 측면인데, 여러분들이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고유의 아이디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임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입한 사람마다 아이디가 다 달라요. 로그인 아이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의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는 1번이고 뭐 이름은 홍길동이고 뭐 나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뭐 23살. 요즘 근데 개인정보 특성상 나이는 잘 안 받죠.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이메일만 받아요. 이메일하고 비밀번호 정도. 그리고 요즘은 그런 개인정보를 계속 최소화시키려고 뭐 하고 있죠? 회원 가입을 계속 늘리려는 게 아니라 통합 회원 가입을 하죠. 네이버 아이디 있으면 네이버로 로그인, 카카오 아이디 있으면 카카오로 로그인, 뭐 구글 회원이면 구글로 로그인. 그런 식으로 요즘 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추세고,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자, 데이터를 어쨌든 관리할 때 이름, 나이, 뭐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리스트로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런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럼 2차원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이 딕셔너리가 최고입니다. 왜냐면 아이디 뭐, 이름 뭐, 나이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렇게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딕셔너리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딕셔너리가 이런 거구나. 리스트에 비해서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제, 요것만 풀면 되겠죠? 뭐 사실 문제만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파이썬 그냥 진짜 변수 그냥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건문, 반복문, 그때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약 한 달이지만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0이 뭐 이렇게 담아야겠죠? 요건 있어야 되니까. 자, 근데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아달래요. 민수의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아달래요. 근데 보시면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또 유지해달라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은 후 뭐 해달래요? 순서대로 출력해달래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순서대로 출력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지금 우리 쓰는 버전이 파이썬이 아마 11 버전인가요? 저번에 다운받았던 게 파이썬 아마 3.12 버전일 텐데, 한번 궁금하면 그냥 cmd 쳐가지고 보면 돼요. 현재 버전 해가지고 python 3.12 버전이 맞네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파이썬 3.12 버전인데, 계속 파이썬은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마 발전할 거고, 아마 파이썬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기타 언어보다 파이썬이 계속 살아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언어도 있겠지만 파이썬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만약에
뭐 다른 언어도 파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의 언어만 무조건 파야 된다고 하면 저는 파이썬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저라도 맨 처음에 파이썬을 배웠더라면, 파이썬의 위력을 알았더라면 아마 파이썬을 계속 들고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언어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웹 쪽으로 갈 거다, 앱 쪽으로 갈 거다 하면 당연히 자바를 하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파이썬으로도 여러분들이 웹 개발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약해요. 약합니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자료도 많이 없고요. 근데 데이터 분야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쪽으로 좀 파고 싶다 하신 분들은 파이썬을 하는 거를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파이썬 1, 2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파이썬 3.5 옛날 구닥다리 버전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파이썬 3.12 버전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딕셔너리라는 녀석이 순서를 보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영수, 영희, 철수, 민수가 있지만 얘네들이 순서대로 출력을 했을 때, 우리가 순회 출력했을 때, 그러니까 순회 출력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폼을 올려가지고 뭐 age, in, ages, 자, 이런 식으로 순서했을 때 지금 영수, 영희, 철수, 민수 나오죠? 이게 뒤죽박죽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딕셔너리 담을 때는 얘가 순서를 보장할까, 즉 기억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파이썬에서 그런 문제점을 들고 파이썬 3.6 이상부터는 그 순서가 보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 치고, 예전에 과거에는 파이썬 3.5 이하 그 버전에서는 순서를 어떻게 보장했냐면, 어쩔 수 없이 리스트를 같이 썼어요. 이런 식으로 영수, 영희, 철수, 민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는 그만큼 지금 파이썬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썬 3.5 이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얘 따로 일단 출력을 했다. 네. 그 다음에 ages,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임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그 값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11, 12, 13, 14. 그러니까 지금 리스트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에 달리 그때 당시에 순서가 보장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수라는 이름으로 가져오고, 영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고, 철수라는 이름으로, 민수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서 값을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파이썬 3.6 이상부터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굳이 딕셔너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근데 6 이상에서는 뭐예요? 이때 바로 나왔던 게 딕셔너리 메서드인 아이템즈인 거죠. 이거 쓰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좀 더 수월하게 가져오겠죠. 네임, 그 다음에 age, 살, 그죠? 이렇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